자, 오늘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2차 공판 진행이 됐는데 네. 쥐귀연이 촬영을 허락해서 윤석열이가 재판정에 들어가는 모습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이무기 같은 존재 지귀연이의 모습도 오늘 처음으로 봤어. 맞아. 맨날 우리 그 사진만 보네. 봤는데 그동안에 많이 늙었더만. 지귀연이 사진을 봤을 때는 약간 청년 느낌인데 맞아. 많이 늙었더만. 네. 자, 윤석열의 모습과 지귀연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빨리 앉아라, 앉아. 아이고. 앉아. 또 둘째 줄에 가는 거죠, 저거. 아니, 맨 앞줄이에요. 저 맨 앞줄. 예. 둘째 줄에 빨간 옷 김계리 변호사. 아니, 저 앞줄이야. 앞줄에 앞줄이야. 앞줄에 앉았어. 이 사건에 관해서 지귀연. 이무기.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수리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공판 과정은 또 촬영 못해?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저 안 지기현이 지금 한 얘기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전 전례를 참조했다고 하잖아요. 이전 전례는 법원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거기가 공개가 됐어요. 맞아. 그리고 거기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이 출입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법정 안에서는 기자를 또 묻고 답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재판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음. 근데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통로도 일반 피고인들 출입하는 통로도 아니고 그 지하를 통해서 들어와서 구속 피고인만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경호처 직원들 뒤에 보이는 통로로 들어와서 도열에 있는 변호인들이 서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 나중에 앉는 자리였어요. 난 무슨 국무회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어디 가서 회의 주최하는 것처럼 재판장인 줄 알았어. 난 들어오는 거 보고. 예.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외모평을 좀 해도 되나요? 항상 하셨잖아요. 항상 이럴 때는 해오셨잖아요. 해요. 아니, 네. 아니 나는 이러하니까 아니 내란 수괴 재판인데 네. 저렇게 더벅머리 판사가 해도 되는 거예요? 판사요. 판사가 아니 이거 뭐야? 판사가 네. 아니 우리가 그 옛날 주기현이 봤잖아 더벅머리. 그래서 그래 젊을 때니까 더벅머리. 근데 내가 곽수사님은 몰라. 아니 내란 수괴 재판에 형님. 판사가 그럼 어떻게 헤어스타일 나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오늘 깜짝 놀랐어. 난 그래서 어머 옛날하고 똑같네. 아니 왜냐하면은 되게 우리가 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보면은 뭐 연세도 좀 있으시지만 그래도 다 같이 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거나 어떻게든 간에 다들 정갈하게. 이렇게 좀 네. 정갈하게 하고 뭔가 품위가 있게 하고 무게가 있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게를 앞으로 쏠렸잖아. 무게가. 아니 나는 형님 아니 그 정도 근데 하시죠. 네. 아니 왜냐면 그 정도 나는 하시죠. 네. 저거는 네, 네. 대법원장이 예. 품위 손상으로 해가지고 네, 형님. 네.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 정도 깜짝 놀랐어. 예,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이발 이슈가 또. 이발 이슈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제가 대법원 장감이군요. 아우 깔끔해. 대법원 장감입니다. 네. 스포츠 가리는 안 돼. 아니 근데 그 공판 과정은 이제 촬영이 원래 전에도 안 공판 되나요? 과정은 촬영을 하지는 않았었던 근데 것으로 그거는 저는 좀 기억해요. 해야 될 다만 것 같아요. 저는. 저기 노태우 그 전두환 이때는 인정신문까지 해야 돼. 보여줬어요. 인정신문까지는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기현 그 부장판사도 쫄았지. 국민들이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쩔 수 없었던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속 피해자 그 출입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구속됐으면 그쪽으로 들어와도 되죠. 근데 구속 피해자가 아니거든.
근데 구속 피의자 드나드는 길은 완전히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네. 아무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구속 피의자 문으로 들어오게 한 것도 또 특권을 준 거예요. 네. 하나 하나가 특권이에요. 맞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지금 뭐 댓글에서 뭐 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데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여쭤보는 거예요. 법조인 두 분 계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피고인석 네. 1열에 앉은 걸로 저는 확인을 1년에 했는데 앉았어요. 1년에. 근데 지금 댓글에는 최욱이 너 뭐 윤석열 결국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는구나. 벌써? 왜? 1열인데 왜 너 1열이라고 아. 포장해 주냐 그러더라고요. 네, 1년에 예. 앉았어요. 1년에. 아, 잘못 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1열 저도 같던데. 2열인 줄 알았어요. 아, 잘못,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본 거였어요. 저는 기사에서 확인을 했는데 아, 1열 네. 피고인석 맨 구석 가장자리에 네, 그러니까요. 피고인 앉고 그다음에 변호사들 쭉 앉거든요. 예. 예, 1열에 앉았던 것으로 저도 그 눈으로도 확인을 했고 기사로도 확인을 했고요. 아. 근데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1열이라고 보고 화가 났던 거예요. 예, 뭐냐면 화가 나죠. 공개되니까 1열, 1열. 공개 안 될 때는 2열. 난 그게 너무 화가 났거든. 저도 그것 때문에 화가 예. 났고요. 그다음에 2열에는 그 빨간 코트 입은 김계리 변호사 맞습니다. 앉아 계시더라고. 네. 예. 김계리 변호사. 근데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저도 착각했던 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들어오는 동안 서잖아요. 서 있었잖아요. 변호사들이. 네, 다 도열에 있어요. 도열에 있다가 쭉 앉으니까 옆에 변호인들이랑 같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지금 시청자분도 예, 그거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못 봤어요. 아, 이 지기현이가 지기현 판사가 그 개포고등학교 출신이시더라고. 유명하던데요. 그 선후배들 사이에 아, 어떻게 유명하죠? 관종미가 넘치시던 분이라고. 아. 그 요즘도 법원에서 아니 심우정이가 항고를 안 했어 뭐 이러고 얘기하고 다닌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왜 항고를 안 한 거야? 아니 정말 내란 수배를 무슨 강남의 동네 날라리한테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니 목소리도 왜 이렇게 연약해? 애가 왜 이렇게 목소리는 다음에 대가 하시죠. 네. 대가 왜 이렇게 약하냐고 도대체. 예. 아니 저래가지고 제대로 재판하겠습니까? 아 난 어쨌든 정말 뭐 끔찍해.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동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자, 그러면 조기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국 순회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네. 총 이제 4곳에서 순회 경선이 펼쳐지는데 2곳을 마친 상태예요. 네. 충청과 영남 네. 이미 마쳤는데 누적 투표율,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 한한 겁니다. 당원 투표 누적 득표율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누적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요. 충남과 영남에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89.56%입니다. 와, 진짜 높다. 자, 김동연 5.27, 김경수 5.17이고요. 누적입니다. 와. 누적 두 군데. 이제 26일에는 이제 호남에서 펼쳐지고요. 27일에는 수도권, 강원, 제주가 이제 경선이 치러지고, 그러면 27일에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합쳐져 가지고 최종 후보가 결정이 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거의 한 9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됐을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야. 네. 그때도 야 이거 뭐 북한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더 상회하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선장 분위기는 굉장히 축제처럼 좋은 분위기였었고 축제로 가야 돼요. 예, 각자의 정책들 앞서서 뭐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는 이제 김동연 그리고 김경수 두 분이 먼저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나도 그 정책은 지금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윤석열로 인한 문제라는 국가적인 상황하고 이재명 개인이 겪었던 상황이 상당히 묘하게 비슷한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네. 윤석열 때문에 대선 직후에 수사와 재판에 테러까지 당했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구속되고 재판받는데 다 무죄로 뚫고 나왔던 부분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윤석열의 계엄 이후로 지금까지도 나라도 계엄 이전에도 뭐 엉망진창이었지만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에게 그 호불호를 넘어서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그렇습니다. 해서 네. 이 재발 위기를 좀 넘어서 달라 극복해 달라라는 저는 그렇게 지금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매우 동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이제 조선일보라는 그래서 거죠. 굉장히 네, 조선일보 아니, 뭐 사설을 잠깐 좀 띄워주시면은 네. 아
득표율 90% 이재명 1인 정당은 위험하다. 제목을 아니. 뽑았어. 아니 여기 보면은 이제 본문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득표율이래. 아니 진짜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당원들이 비밀 투표에서 투표를 한 결과야. 맞아. 저 사설은 저렇게 나왔죠. 위험하다라고 나왔죠. 일면에는 90% 득표 쇼크. 쇼크. 이렇게 쇼크. 본인들이 쇼크. 본인들이 쇼크. 쇼크. 본인들 쇼크. 네. 이렇게 뭐 때문에 저렇게 왜냐면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저걸 좀 바꾸면은 이게 조선일보라고요. 네. 네. 조선을 포함한 하여튼 보수 언론이 뭐 해주는 키싱 해주는 정당은 위험하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 네. 저는 조선일보가 저렇게 정말. 쓰는 거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오히려. 왜냐하면 저는 조선일보가 사실은 제가 그 정규재 요새 논설위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 평들을 하시는데 이런 평을 하시는 거야. 그 광주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놀랍다. 네. 거기서는 당연히 노무현 DJ만 선택했을 바야 노무현 선택했고 문재인 선택했고 이제 그 이재명까지 선택할 거다. 근데 지금 대구의 서문시장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뭐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정규재 평론가께서 주필께서 얘기하셔야 될 게 이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보수의 그야말로 새로운 탄생이나 이런 거를 억누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좋습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이제 몰락이야. 마지막까지 긴장 풀면 안 되고 물론 이 내란 청산 세력들이 총집결을 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와중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옥중에서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옥중 서신이 공개가 됐는데 내용이 뭐냐?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전 대표로 부탁드린다면서 비전과 정책 측면에서 두 당은 차이가 있다. 혁신당과 민주당. 네. 하지만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혁신당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 당원보다 더 앞장서서 더 진심으로 더 열렬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한다. 네. 이것이 대한민국과 혁신당을 위한 길이다. 네. 4월 18일자 민주당 후보 결정되면 혁신당 후보라 생각하고 도와야 된다. 그렇죠. 그게 핵심 워딩이죠. 네. 민주당 후보가 결정나면 조국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도웁시다. 네. 이렇게 편지를 쓰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 한마디 하면은 또 DC 인사이드에서 나를 또 저거 또 조국바라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압도적 정권 교체만이 답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힘을 모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하나는 진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래야 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있는 게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양 변호사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 시대의 도구가 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시대의 도구. 그냥 능력과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으시지만 거기에 덧붙여져서 시대의 도구가 되면 그 시대 국민들의 힘이 뜻이 모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내 경선에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국 대표도 민주당 후보 결정나면 조국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돕자 이런 메시지 주셨고 네. 조국을 다시 만나고 싶으시면 다시 만날 조국 5월 14일 날 영화 개봉하거든요. 텀블벅으로 네.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큐멘터리이고요. 그 수감 하루 전날 인터뷰한 내용 뭐 등등등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침묵해야 되나요? 아니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외모 얘기 저기- 빼고 외모 얘기는 하지 마시고. 외모 얘기가 예. 뭐야? 외모. 시간이 외모? 없어요. 시간이 아니 없어서. 외모 품격적이에 품평하지 마시고. 아니 네. 근데 조국 대표께서 네. 앞으로 이제 많이 내야 될 메시지는 사실은 이제 당원에 대한 메시지는 충분히 이제 하셨고 사실은 지금 이제 내란 종식이라는 부분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커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를 사실 조국 대표만큼 잘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그 역할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후보로 뛰시는 보다 오히려 조국 대표께서 옥중서신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이런 걸 많이 내시면은 네.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으리라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자, 반면에 국민의힘은 압도적 폭망입니다. 국민의힘도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 왜냐? 네. 이 삼재가 겹쳤어요. 삼재? 예, 윤석열이가 방해하고요. 한덕수가 힘을 빼고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처참합니다. 네. 삼재야. 자, 먼저 윤석열의 방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 베이철 김계리가 윤석열 신당을 창당하려다가 이제 취소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워낙 논란이 많이 되니까 윤석열이 시킨 건 아니라고 선을 딱 그었었어. 그런데 SBS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가 파면되던 날, 그러니까 4월 4일이죠. 네. 그때 윤석열이가 자기 관저의 변호인단을 또 다 불러갖고 만찬을 했나 봐. 네. 이 사람은 맨날 축제야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 변호인단들이 이 뭐 창당 얘기를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신당 창당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허락을 했답니다. 예, 윤석열이가 대단해, 예, 대단해. 대단한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아주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요. 왜냐면 힘을 쭉쭉 빼니까. 우리 경선 중인데. 경선 중인데. 그래서 좀 이제 자중해라라고 해서 이거 취소가 됐는데 이제 자중해야 되거든.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인 19일에 윤석열, 베이철, 김결이 셋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을 찍어서 네. 김계리 페북에 올렸죠. 자, 요 멤버는 이제 신당 창당을 얘기했던 아이고, 멤버입니다. 이 변호사들은. 예. 근데 이제 밥을 먹고 김계리 변호사가 사진 찍어 올리면서 아,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거짓말. 윤버지 피캄 앤 스트롱 윤버러지 아니고 그러니까 윤버지. 윤버지. 나는 아. 윤 바지로 들리거든. 윤석열은 아버지다 할 때 아버지. 윤버지 맞지? 그렇죠. 와, 진짜. 아유, 참. 아주 죽을 맛입니다. 국민의힘은 이것 때문에. 버러지. 네, 아니야 잘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착각한 거죠. 잘 안 예.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런 와중에 전광훈이도 안 도와줍니다. 아, 전광훈.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8명보다 차라리 이재명 당선이 낫다.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자유통일당에 입당시키고 전광훈이 본인이 출마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그 장면도 국민의힘 힘 빠지라고 한번 보고 갑니다. 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자유통일당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좋아. 자유통일당을 고소하고 빠르게 가. 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정당 8명 니들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 좋아가 왜 이렇게 여기 좋아, 좀 맛있지 않아? 좋아. 좀 맛있어.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이게 같은 날 뉴스로 나왔거든요. 그 윤버지 밥 먹는 거랑 저 자유통일당 이 좋아 이게 같이 나와가지고 이거 웃겨.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두 사진을 올려놓고 잘한다. 웃겨. 아, 좋아. 나쁘지 않아. 네. 우와! 좋습니다. 근데 김계리 변호사가 제가 아는 바로는 40쯤 됐어요. 네. 자기 손으로 뽑은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닐 건데 그러면 본인이 이거죠. 그런 메시지를 청년들한테 보내는 본인이 자기네들이 뽑은 첫 번째 대통령 청년들이 청년. 그렇게 들으라 맞습니다. 라고 하는 예. 그런 메시지로 지금 이제 보낸 거예요. 윤석열, 베이철, 김결이가 계속 청년파리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청년. 계속 청년. 네. 김계리 나도 청년. 나 청년을 위해서 청년 합니다. 이들이 좋아하고 이들을 좋아하는 청년은 매우 극소수예요. 진짜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그 극소수의 청년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 잠깐 좀 보고 갈 텐데요. 이거 진짜. 아우, 광진구 양꼬치 거리를 다니면서 혐중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좋아하고 윤석열을 좋아하는 한 줌의 청년들 그 민낯 보고 옵니다.
저렇게 그 식당 영업방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종업원이랑 막 싸웠어요. 네. 싸우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또 사실상 업무 방해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업원분과 이제 말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계속 저렇게 하면은 근데 그 음식점에 별점태로와 함께 리뷰를 지금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벌만큼 벌었으면 조국으로 돌아가라 뭐 짜장아. 한국이 싫으면 고국으로 돌아가라. 참 이게 자유민주주의 유린하고 위협하는 뭐 저런 발언들 저런 리뷰를 네. 별점 제일 낮은 거랑 같이 계속 의도적으로 이 달고 있는 영업방해 거예요.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영업방해죠, 근데 업무방해죠. 나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저러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는 정광훈이가 속으로 아니 왜 윤호개인 당을 만들어? 지금 자유통일당이 여기 있는데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저 구구 젊은이 애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자기네들도 알 텐데 누가 저걸 사주를 하는 거지? 아니 오히려 그런 거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몰렸을 때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치기도 희열을 하고 느끼죠.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쳐서 그 안에서 존재의식을 찾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까 그 리뷰 테러 마지막 글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바로 저들인 거예요. 그대로 돌려주는 거고 이게 윤석열이 정말 대한민국에 끈 가장 큰 해악이 저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극소수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저렇게 대놓고 공론회장으로 나오진 못해요. 그렇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근데 윤석열이 끌어낸 윤석열이 거잖아.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의원들이 예, 끌어낸 거잖아. 국민의 의원들 아까 국민의힘 안타깝다고 윤석열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하나 당황한다. 그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더 책임이 더 커요. 그렇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불러냈는데. 국회로 불러내고 네, 판 깔아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윤호겐 당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쟤네들이요. 참 바보 같은 이 짓이네. 홍대에도 막 저러고 네. 다녀요. 아, 그래요? 예, 홍대도 여기 근처에? 너무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그 극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를 이렇게 응집력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 특정 집단 혐오 집단들로 지금 지목되는 데가 과거에는 소위 전라도, 여성, 중국 근데 지금은 중국. 그 주요하게 근데 이거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저 호남민들 그다음에 여성, 중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15년 전 생각해 보세요. 15년 전에 일본에 제특회라는 게 있었다고요. 제일 한국인들의 특권을 거부하는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의 헤이트 스피치, 혐오 연설과 폭력이 동원됐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혐오 표현 금지 조례나 혐오 표현 금지법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코스를 그러니까 일본을 15년 전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했던 짓을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말을 하자면 어쩌다가 부모와 조상이 우연히 이 땅에서 살게 됐다라는 이유로 특정한 국적을 갖거나 또는 지금은 국적도 대부분 한국인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라 마라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네. 이런 외국인 혐오 범죄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범죄는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해서 갈등으로 비화되고 공포와 폭력이 예. 아니 만약에 이게 막 점점 커져가지고 알려지면 누가 이 관광하러 옵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그러네. 이자들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범 답안이 있어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미워하는 식으로 부추겨서 그걸로 결집을 시켰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난입했던 범죄자들을 다 사면시켜주는 거를 오히려 공화당에서 이끌었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단죄받지 못하고 다시 당선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트럼프가 영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맨날. 메이크 아메리카 어게인을 바꿔가지고 메이크 코리아 아지안이라고 또 어게인이 아니라 아기안. 아기안이라고 아기안. 빨간 모자까지 쓰는 거예요. 이게 네. 웃지만 웃지 못할 일들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네. 거기에 뭐라고 써?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에이지안 분량 아니야? 맨 밑에 윤 네이버 다이. 네이버다. 잘못해가지고 네이버 다이. 네버다이가 네이버 다이. 윤석열 네이버에서 네이버 다이. 네이버에서는 죽지 않아. 네이버에서 죽는 거 아니야? 죽는다. 네이버에서 죽는다. 아, 네이버 다이야. 너무 웃기더라고. 카카오 리빙.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토론은
유치하고 아우, 천박했습니다. 아우, 정말. 이거 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방송을 준비해야 되니까. 저도. 진짜 이거 봐야 돼요? 해도 너무한데. 아니 이거는 한 번은 봐줘야 돼. 홍준표는 진짜 하루빨리 어. 퇴출시켜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제가 한동훈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알죠. 그럼요. 그쵸? 예, 윤석열과 한몸. 한 몸이잖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빨리 정계 퇴출시켜야 돼. 홍준표가 한동훈에게 유치하고 천박한 질문을 토론회에서 던졌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아이고.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한 거나 다름없나. 할지 저게. 한 거나 다름없나. 아니 그리고 왜 청년을 팔어 저럴 때? 항상 그렇다니까요, 난 얘네들은. 너무 짜증나. 예, 맞습니다. 어. 청년을 왜 팔아? 팔잖아. 글쎄 말이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혐오하게 만들고 막 맞습니다, 이러는 네. 게난 정말. 그러니까 정말 어. 가장 천박하고 가장 유치하고 가장 저급하고 빨리 퇴출시켜야 돼. 예. 이러고 나서 기자가 이제 토론 끝나고 왜 그런 질문을 했냐라고 물어봐요. 뒤에서? 예. 어. 거기에 대한 답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웃겨.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동훈 후보에게 수위 높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 청년의 꿈 사이트에서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보니까 맞기는 맞구나. 뭐가 맞는 것 같으던가요? 또 다 안 들었네. 어떤 거 여러 가지 아니 말씀하셨습니다. 다 안 들었네. 또 재미지라고 하는 저런 거요. 거 자꾸 허용해 주면 안 되는데. 맞아. 아니 아니 근데 나는 누군가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왜 기자들이 얘기하면서 이런 식이야. 홍준표는 저렇게 좀 뻔뻔하고 저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된다. 저게 내공이다.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 그런 해. 식으로 이상하게 나는 왜 홍준표만 그런지 가능해. 스타일로 홍준표한테는 스타일로 난 왜 받아들여. 그런지 몰라. 아니 불쾌하잖아. 일단 불쾌해요. 불쾌하잖아. 나는 그게 아무리 한동훈에 대한 것도 나는 불쾌하거든요. 아니, 맞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건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이상하게 드는데. 홍준표에 대해서는 저게 용인이 된다니까. 글쎄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윤석열한테도 용인해 주더니 홍준표한테 또 용인해 주겠다는 거야 뭐야? 정말. 진짜 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홍준표 빨리 퇴출시켜야 돼 홍준표. 진짜 수준이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 밸런스 게임도 더 재밌었잖아요. 예 그리고 네. 가장 늙은 정당 국민의힘이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청년팔이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청년에 대한 진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항상 진짜 청년을 위하거나 진짜 청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따위 거를 안 하죠. 오케이. 네, 맞아요. 근데 그냥 표만 구걸하는 거니까 진심이 없잖아. 요때 그냥 한철만. 그래서 청년하면 MBTI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사고가. 뭐 청년하면 뭐 MZ 세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 귀한 시간을 아주 한심하게 써버렸습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MC 남하경입니다. 자,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그럼 먼저 우리 후보님들이 선택한 이유 들어볼 건데요. 먼저 한동훈 후보님부터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싶으신 이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사는 게 낫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고 싶으신 나경원 후보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뭔 의미가 진짜 있냐. 정말 아니 그리고 저걸 또 왜 대학생 위원회 대변인을 시키냐고. 처참합니다. 아니 정말 청년 MC. 너무하지 않아 정말. 네. 아 정말. 저걸 사전에 다 기획을 한 거거든요. 모욕하는 거 대학생위원회를 사전- 모욕하는 거야. 사전에 다 기획을 하고 사전에 질문을 다 알았을 거고 준비된 대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정상인이 한 명만 있어도 야 하지 마, 이거는 그러지. 하지 그래.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걸 했어. 했어. 홍준표는 심지어 그 아예 들지도 않았어요. 예. 둘 다 하기 싫다니까요 하고 아. 넘어가 버렸어요. 그 홍준표가 제일 잘했지 그건 사실. 잘했네. 예, 그건 제일 잘했지. 그건 잘했네. 예. 아, 진짜 에이, 대단하다. 웃기는 웃었는데 웃기긴 웃기죠. 웃기긴 웃긴데 안 되게 웃긴데? 씁쓸한 웃음을 아니, 저는 굉장히 어디가 웃깁니까? 불쾌했어요. 굉장히 안 웃겨. 이게 뭐 하는 짓거리가 안 웃기다고. 그런 느낌. 불쾌한 실속, 어. 예. 피식. 저게 뭐 하는 거야? 보여주기식으로 우리 그래도 청년 코너 하나 넣었다 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맞습니다. 아니 청년 어떡하다고 최악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밸런스 게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윤석열과 박근혜 중 누가 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냐. 예를 들면 그래 가볍게 던질 수 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둘 중에 한 명 누구 영입할 수 있냐 뭐 이준석 뭐 이재명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준석, 한덕수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아니 저는 진짜 저 박휘는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다른 것도 하나 들었던 얘는 그거예요. 그 검사 사칭한 사람이랑 학습 학력 위조 입시 입시 비리인가? 비리 그 누가 봐도 이제 조국 전 대표랑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그런 걸 또 밸런스 게임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아니 근데 그 박휘는 사실 어떤 특정 정치인을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던 그런 폄훼하던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상시키려고 그럼 더 한 나쁜 건지. 거잖아요. 그럼 더 그러니까 나쁜 더 거잖아요. 나쁜 거지. 하여튼간에 최악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워. 네. 저거 보면 오히려 청년들이 더 화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글쎄요. 예, 어. 우리가 청년들이- 그렇게 만만해? 아니 글쎄 그쵸, 말이야. 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8명 중에 4명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2차 경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8명 사진 혹시 있으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8명 가운데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아마 올라갈 것이고 네. 나경원과 안철수가 4위 싸움을 할 것이다. 아.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나경원, 안철수의 4등 싸움. 그래서 그런지 나경원하고 안철수가 서로 탈당하라고 욕하고 있어요. 예. 그것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일단 안철수는 그 방금 저희가 봤던 그 토론회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비판도 했고 또 다른 이 토론회 관련해 가지고도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안철수는 잠깐만요. 일단 안철수는 이 토론회를 보고 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게 당대표 전당대회냐? 다들 정신 좀 차려라. 역대급 자폭 토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가 나경원한테 정강훈 정강훈 당가라. 아, 너 정강훈 당으로 가라. 그렇죠. 그 이야기도 했죠.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은 안철수를 향해서 뻐꾸기 당으로 가라.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해라. 그렇지. 차라리 탈당해서 안철수 당이나 만들어서 가라.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이 4등 싸움이 치열하니까 나가라고 계속. 근데 나경원은 한동훈이한테도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다 나가래. 토론에서. 본인은 드럼통 안으로 들어가시고 딴 사람들은 다 나가라. 내보내고. 네. 아 근데 그 B조 토론이 사실 이제 의미는 없고 지저분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재밌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재미도 없더라고요. 글쎄요. 예. 그렇더라고. 불편했어. 아니 근데 이상하더라고. 어저께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요. 공격도 안 하고 방어도 안 하고 어정쩡하더라고. 그리고 한동훈은 여유 있어 보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네. 모든 걸 그냥 여유 있어 보이려고 재미가 하고. 없더라고. 그리고 홍준표는 지저분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하려고 지저분하려고. 아 근데 딱 그렇게 보이더라고. 네. 저는 이제 재미가 개인적으로 없어. 이제 B조 4명 아, 가운데 한 명이 더 개인적인 있었는데? 느낌인데
가장 그냥 오른쪽 꼴통이 제가 순위 매기기로는 네. 이철호가 제일 꼴통이더라고. 이철호. 맞아. 와 이거 진짜 답이 없더라고. 그렇지. 저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 그 다음이 나경원이야. 맞아요. 그리고 홍준표야 내가 봤을 때.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철우 지사는 너무 황당했던 게 지금 경북의 최대의 산불, 산불이 났는데. 최악의 아. 산불에 그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경제성이 나무가 없다고. 너무 많아서 산다 깎고 리조트 만든다는 걸 정책이랍시고 맞습니다. 제시를 네.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아유. 지사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네. 그럼 네 사람 다 공통적으로 한 얘기 있어요. 자기들끼리 할 얘기도 없고 쥐어뜯다니 보니까 뭘 얘기를 꺼내도 윤석열 나오고 하니까 결국 다 말 끝에는 다 이재명 공격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재명 공격이었어요. 아무것도 네, 없어요. 맞아요. 특히 그러니까 A조는 예. 이재명 토론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네. 얘기를 다 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국민의힘 토론회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이 가장 많이 언급돼. 네. 그래서 네. 자기들끼리도 그거 물어봐. 너 이재명 어떻게 꺾을 거야? 서로. 나 꺾을 수 있어. 근데 방법이 없어. 전부 다 내가 꺾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 아니 방법이. 그런 거를 공통 질문으로 해가지고 좀 해야지. 그런 건 안 물어보고 말이야. 서로 나가라고. 아유. 할 수는 있는데 방법은 얘기. 방법을 얘기한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야 너는 이재명 이길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어. 다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패배를 자인하는 모습이야. 그렇죠. 이제 방구석 여포라고 하죠. 예. 방구석 여포.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